수업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얼마나 그 온라인을 통해서 배웠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교과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체능 과목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떻게 하지? 체육.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아, 정말 이제 좀 제 모든 거를 내려놓고 제가 용기 내서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보자. 예, 예. 그러니까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니까 지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재밌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패러디를 활용한 체육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패러디를 활용한 체육 수업이요? 너무 기대된다. 아니, 전 상상건데 그냥 저기 화면에 아이들 띄워놓고 자, 팔 벌려 뛰기 시작하면 같이 패러디?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하시죠? 네. 진짜 온몸을 바쳐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했는지 직접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 온라인 수업에 한계는 없다. 요 준비해라 각오해라 요. 내 구르기 잘하는데 지원 한번 해볼까? 홍용표 선생님의 수업 함께 만나볼까요? 남다른 온라인 수업으로 체육교과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충주 여자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소품 제작에 연기 연습까지 24시간이 부족한 선생님. 바빠도 너무 바쁘다는데요. 준비를 마치고 촬영에 들어가나 했더니 선생님 아직도 준비할 것이 남았나요? 아, 제 촬영에 들어가는 소품이랑 의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영상 찍으러 가야죠. 바쁘다 바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남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세상에 이게 몇 벌이죠? 저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이 TV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데 아, 보면서 저거를 이용하면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교대 다닐 때 배웠던 건 아니고요. 저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실기 중심의 체육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과목인데요. 이 판의 대부분은 진짜 가짜. 내가 진짜. 비대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던 선생님. 처음에 설명식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찍고 나서 제가 봤는데 바로 껐거든요. 아, 이왕 찍을 거면 그냥 재밌게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범 예시부터 이렇게 부상을 유발하는 나쁜 예까지. 선생님이 직접 1인 다역을 연기해 안전하게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요. 찍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현실 자각을 엄청 하거든요. 아,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1학년 애들이 선생님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거기서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자를 맡은 김진표입니다. 학생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것도 홍용표 선생님 수업의 매력 포인트. 핵심은 콕콕, 재미는 쏙쏙 더하니 학생들의 반응도 가히 폭발적입니다. 아니, 저런 효과도 주신 거예요? 뉴스 앵커부터 배우, 아이돌까지 팔색조 같은 체육 수업. 충주여중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용표쌤 수업 어떤가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업은 머리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용표쌤 수업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집순이들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용표쌤 수업. 예체능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학교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Best of my class. 차원이 다른 클래스. Show me the good class.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는데 저렇게 열정 있는 교사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동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하죠? 감동은 감동인데
이게 짠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동료 교사로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은미채 선생님들은 힘들 거다. 글쎄 말이에요.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진짜 찐 선생님이신 것 같고요. 예. 그 학생에 딱 맞는 자료를 만드는 것은 교사다.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 같아요. 물론 유튜브에 자료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나 그 초등학교 맥락에 맞게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이제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렇게 교사들이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효과가 있죠. 우리 선생님이 재밌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아까 내려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 제가 저거를 찍을 때 예, 예. 저도 이제 보잖아요. 다 만든 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학생들이 선생님 진짜 재밌어요. 체육 시간이 기다려져요. 맞아요. 집중해서 봤어요. 네, 최고의 네, 네. 찬사네요. 네,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또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내려놨는데 또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중독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좋은 게 지금 동작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 수업에서는 동작을 휙 지나가 버리고 애들이 또 뭐 이렇게 어리버리 하잖아요. 근데 이 비디오는 반복해서 보면서 저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온라인 자료에 영상 자료의 어떤 그 특징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실제 수업은 어렵거든. 보면 다들 그 딴짓하고. 예체능생님들이 네. 본교에다 보면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고스럽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예.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도 좀 뭐 좀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체육이 아니라서 그러지.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계약 체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또 많다. 이런 것도 좀 아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환경 개선 외에 플랫폼 안정성이라든지 또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철 의원님. 이 플랫폼이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되고 그런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쭉 우리 여기 교육학술 정보원도 와 계시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에듀테크 산업계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죠. 예. 플랫폼이 정말 저기까지 가 있구나. 줌을 통해서 한번 확인된 거 있고 또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까지 플랫폼이나 LMS를 개발 안 했느냐.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예. 기초 토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번 기회에 교사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학생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저기 제가 들은 소리에 의하면 그런 종류의 플랫폼을 국가 단위 아니면 지방 정부 단위, 교육청 단위, 심지어 대학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는 게 여기저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그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네.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에듀테크와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관점에서의 상생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에듀테크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한다든지지만 과연 공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공만으로 그 많은 수요와 그 많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듀테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이 기회를 통해서 조성됐으면 좋겠다. 에듀테크에 대한 장기 발전 방안 중에 거의 한 100배쯤 산업이 발달한다라는 데이터도 있는 만큼 결국은 에듀테크 산업이 발생되면 우리 아이들이 향후에 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봤던 서비스나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생태계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또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보완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좀 제대로 된 널찍한 모니터 화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그 휴대폰으로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거 화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요만한 가로 세로 10cm도 안 되는 그 화면 안에서 아이들이 그거에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기기 보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나 학교나 와이파이가 무상으로 계속 다 깔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요. 그렇죠. 그 와이파이 접으려고 노트북 들고
사각지점으로 막 이렇게 헤매는 선생님들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민낯들이 없어질 수 있는 우리 또 환경이 구축되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편하게 우리 아이의 공부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이 기록된 LMS에 학부모들 들어와서도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 깔려가지고 우리 아이 진도율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선생님만 진도율 체크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줘야죠. 근데 현재는 부모님이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매일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전화해요.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맞아요. 그 온라인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지원돼야 되느냐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죠.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온라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원격 수업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 네. 사실은 이 조사는 교육부가 4월 말에 온라인 설문조사 한 2만 2천 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 조사 자료이고요. 네. 선생님들은 압도적으로 콘텐츠네요, 콘텐츠. 네. 원격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 콘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드는 나의 어떤 수업을 만들기 위한 저작권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시는. 그게 제일 맞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말아야 된다는 교육만 해요. 맞아요. 어디 가면 연수하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 저촉됩니다. 맞아요. 초상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해서는 교육을 아무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때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교육부나 교육당국에서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매뉴얼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이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거는 교사의 사명이기도 하고 책무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 아까 선생님처럼 다양한 체육 콘텐츠를 만드시잖아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어쨌거나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좀 더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학습자들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다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상자를 보게 되면 의외로 뭐 10분, 20분 지나면 다 딴짓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근데 정말로 그러면 그 딴짓을 왜 하느냐?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잘 이렇게 그런 요소도 반영해서 컨텐츠를, 내용을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안 나타나도록 교수자가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련돼서 옛날에는 이제 교실에서 교사가 보면서 학생들을 보니까 뭐 그런 연구 안 해도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학습자가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들을 이제 교사들한테 제공해 주기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에 제공해줘서 그냥 교과서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그런 화면의 설계, 뭐 플랫폼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또 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또 이거 보면서 수포자가 아니라 온라인 포기자. 온라인 포기자 생기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10분 지나면 딴짓하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걸 절대 학습자 탓으로만 돌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절묘한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도 이번에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블렌디드 학습으로 변해야 된다. 교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접목돼서 아이들의 경험과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블렌디드 학습으로 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100% 온라인 수업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는 필요해요. 예컨대 고교학점제가 확대되면 전문 교사들과 지역을 떠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택 교과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지금도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집에 오래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고 학생 선수 문제도 있고
혹은 또 홈스쿨링을 선택을 해서 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들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온라인 교육 수업이라는 관점에 훨씬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국가 단위든 시도교육청 단위든 학교 단위에서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던 고기에 머무르지 말고 전체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수업 모델이 성격이 좀 이번에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기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좀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좀 어떤 지원을 해주면 온라인 교육이 보다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짚어볼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자 좀 생각하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최우성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미래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학습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학습자의 학습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주도권으로 해가지고 뭔가 온라인 수업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하고 과제를 탐구하고 뭔가 움직이면서 프로젝트형으로 갈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학력 격차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면밀한 그런 디테일한 연구를 과제가 필요하고요. 학습자의 맞춤식 인공지능이 좀 탑재가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사만 믿고 교사가 그 학습을 진단하고 하는 거는 툴이 과학적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탑재된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드셔가지고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멘토, 가이드 역할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요. 또 일단은 학생 수를 좀 줄여야 돼요. 공간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전환하는데 한 학급에 30명씩 때려 넣어가지고 전환이 안 되잖아요. 교실 수에 한 15명 이내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넉넉하게 언제든지 학교에 가고 언제든지 온라인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환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과 또 학생 수를 좀 줄이는 노력,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획기적으로 좀 낮춰야 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6교시, 7교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만 계속 잡아두잖아요. 너무 많이 배워요, 아이들이. 힘들어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잠깐만 하고 좀 보내야 되는데 6교시, 7교시 또 방과 후까지 애들 죽어나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없애주셔야 돼요. 교장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지금 수업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수업을 할 때 학생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평가의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연수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연수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시간이 좀 한참 걸려요. 그냥 조금 빠르게, 뭐 정말 그 동네에서 누가 잘한다 그러면 바로 투입시키고, 그냥 그런 빠른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는 장비가 있어도 못 써요. 이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그러한 연수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집에서 이게 온라인 교육을 할 환경이 안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앞으로 미래 교육 우리가 추구할 때 어떤 방향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교육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지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혹은 교육은 특정한 그 공간 또 어떤 특정한 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왔다. 그걸 벗어나서 온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의 체제가 변경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정말 자율권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이미 물론 이제 중앙정부를 벗어나서 각 지방정부 교육청 단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온라인 교육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게 더 힘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부분에 하고 이제 기술적인 발전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되면 교육의 어떤 그 가능성이 정말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미래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이제 힘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따뜻함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민주 시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이 너무 딱딱하고 화면으로만 그 학습량만 주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나 태도나 뭐 인성 같은 것이 좀 탑재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단 잡무는 주지 말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래를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온라인을 얘기하고 원격을 얘기하다 보니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노력과 그리고 서로 협력을 했는가를 보면 결국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본 계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기술 활용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시민을 정말 우리는 키워야 되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미래교육 방향이 그 뭐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뭐 창의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기술은 이제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그런 도구적인 역할을 해서 두 가지가 잘 어울리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은 어떤 개인의 사실이나 특성이나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개인 맞춤식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하면서 넓게 보면 미래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생 교육으로 가는 것이 미래 교육의 방향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 그 미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가야 할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온라인 수업은 앞으로 해야 할 수업이 아니라 지금 해야만 하는 수업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결정했습니다. 네. 매주 코로나19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은 온라인 수업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합시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전면적인 온라인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새로운 도전, 성취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는 경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시작, 논의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설레는 날인데 학생들 만나는 게 자꾸 미뤄져갖고 너무 아쉬웠고요. 적응하기까지가 가장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가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부모님이시거든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교육적인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에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먼저 보는 것이 먼저시겠죠.